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저것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뭘 해봐도 안 되니까, 심지어 저것들이 비교적 잘한다고 자신했던 돈 푸는 것까지 안 되니까 결국은 내란몰이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박성재 장관 첫 번째 영장 기각된 사람을 다시 2차 영장 청구를 했어요. 구속영장 청구. 그런데 기각됐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가 계엄 후에 페북에 올린 글 하나 가지고서 내란 선동했다고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저는 이 두 구속영장 기각이 내란머리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성 짓는 것과 같은 사상도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재 장관의 구속영장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영장 실질 조사를 한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영장이고 첫 번째 기각된 후에 보완 수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특검이 말이죠. 내란 특검이라는 것들이 박성재 장관이 쉽게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덜렁 영장 청구했다가 안 되자 한 달 동안을 보완 수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없다고 했는데 또 기각돼 버린 겁니다. 이제 박성재 장관은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자 이것들이 그냥 불구속 기소하겠다.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추가 조사 없이,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답니다. 구속영장도 두 번이나 기각된 사람이 법정에 가서 그래 유죄 선고 받겠다 이것들아. 더 중요한 사건은 황교안 대표 사건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인데 페북에 글 하나 올린 거 가지고서 내란 선동했다고 압수수색 갖고 갔다가 안 되고 체포영장 해서 체포해 갔어요. 그래 놓고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는 이렇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이걸 갖고 구속시키라 그래 이것들아? 이 말입니다. 이 내란특검팀은 정통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역임한,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왜 빼는 거냐? 황교안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같이 글을 썼다 이러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자, 니가들 말 그대로 다시 내가 돌려줄게. 특검에 있는 어떤 검사보다도 이 공안 사건에 대해서 정통한 황교안 대표가 이게 위법인 줄 모르고 페북에 글을 썼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니가들 말대로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 내란 사건 직접 수사해본 거의 유일한 사람이 그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걸 내란으로 몰아 이것들아? 겁대가리도 없이? 이거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페북에 그런 글을 올린 거야. 그리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하지가 않아.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 변호인으로 참여했어. 근데 그런 사람을 내란으로 몰아? 특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문을 잠그고 거부해서 영장 집행을 못했고 문자 메시지와 서면을 통해서 3차례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황교안 대표가 불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법이니까 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박성재 장관의 영장 기각, 황교안 대표의 영장 기각이야말로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몰아쳐온 이른바 내란 프레임, 내란 머리가 완전히 빈 깡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요란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란 머리,
사상 누각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심판밖에 없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